맨체스터 시티가 최근 4연패의 부진에 빠지자 만수르 회장이 긴급히 런던으로 출국하며 손흥민과의 계약을 빠르게 성사시키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맨시티는 시즌 초반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팀 내외부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4연패는 팬들과 구단주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이에 만수르 회장은 팀의 공격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손흥민 영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런던에서 이루어진 손흥민과의 협상은 단 6시간 만에 마무리되었고, 양측은 신속하게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시즌 동안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랜 부상 복귀 후 경기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프스위치 타운과의 경기에서 1대2로 패배한 이후 그의 경기 태도에 대한 비판이 일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 이미 토트넘과의 계약이 끝나가고 있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의 토트넘 계약은 곧 만료될 예정이었고, 연장 옵션이 있었지만 양측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재계약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 남기를 원했으나 구단 측은 재정적인 이유로 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은 그동안 손흥민에게 큰 계약금을 지불해왔고, 나이가 32세에 이른 손흥민에게 추가적인 투자를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레비 회장은 선수들의 연봉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며, 손흥민의 잦은 부상도 재계약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손흥민은 팀을 떠나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토트넘 팬들은 구단의 이러한 태도에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수르 회장은 손흥민에게 특별한 제안을 통해 영입을 성사시켰습니다. 손흥민은 뛰어난 공격력과 폭넓은 경기 경험을 지닌 선수로 맨시티의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만수르 회장은 손흥민이 팀에 합류하면 연패의 고리를 끊고 다시 우승권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영입은 아시아 시장에서 맨시티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만수르 회장의 전략적 영입 덕분에 손흥민은 런던에서 맨시티로의 이적을 즉시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협상 후 맨시티의 일원으로 최선을 다해 팀에 공헌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영입으로 맨시티는 전술적으로 큰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팬들은 손흥민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의 공백이 치명적일 수 있으며 그의 이적으로 인한 전력 약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한 레비 회장이 손흥민을 붙잡지 못한 것에 대한 팬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으며, 이는 팀의 향후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수년간 팀을 위해 헌신해왔고, 그의 이적은 토트넘에게 큰 상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맨시티로 이적한 손흥민은 이제 프리미어 리그의 새로운 강자로서 맨시티의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토트넘과 함께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전설이라 불리며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손흥민 32. 토트넘 호스퍼의 소망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토트넘이 또 한 번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자 일부에서는 토트넘은 절대 우승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토트넘 뉴스는 11일 리처드 키스가 토트넘이 입스위치 타운에 패배한 뒤 팬들에게 다시는 트로피를 얻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말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은 10일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홈 경기에서 승격팀 입스위치에 1대2로 패배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승리했다면 리그 순위를 3위로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였기에 더욱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입스위치에 22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승리를 허용하며 10위로 추락했습니다. 현재 리그에서 토트넘보다 패배가 많은 팀은 크리스탈 팰리스 한 팀뿐입니다. 더구나 팰리스의 유일한 승리 상대도 토트넘이었습니다.
토트넘은 9라운드에서 승리가 없던 팰리스에 0대1로 패해 또 한 번 시즌 중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번 입스위치와의 경기에서 패배한 이유는 경기 내용만 봐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졸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토트넘은 상대 세미 스모직스에게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허용하며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 9분에는 카메론 버지스의 헤더가 골대를 맞아 일찌감치 실점할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토트넘은 전반에만 2골을 허용했습니다. 전반 31분 스모딕스의 바이시클킥을 막지 못해 실점했고, 이어 전반 43분 리암 델라백에 추가골을 내주었습니다. 2골 모두 수비의 집중력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후반에 들어 토트넘은 공격을 강화했지만 마무리가 무려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손흥민과 도미닉 솔랑케의 슈팅은 골키퍼 아랴네트 무리치를 넘기기에 부족했고, 브레넌 존슨도 결정적인 순간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나마 후반 24분 코너킥에서 나온 로드리고, 벤탄쿠르의 헤더로 한 골을 만회하는 데 그쳤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마지막까지 기회를 노렸으나 동료들의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전반 3분에는 골문 앞에서 절묘한 얼리 크로스를 연결했으나 존슨의 슈팅이 빗나가버렸습니다. 후반 막판에는 수비 사이로 공을 빼내며 티모 베르너에게 패스를 연결했으나 베르너의 논스톱 슈팅은 골대를 크게 넘어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리처드 키스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인 스포츠를 통해 토트넘 팬들은 다시는 트로피를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실망을 표했습니다. 토트넘은 훌륭한 경기장을 갖고 있고 때로는 경기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출연진들의 이해 제기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우승이 언제였는가? 후안 대 라모스 감독이 있었던 2008년이다.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우승을 노렸는가 라며 강한 어조로 토트넘의 오랜 무관 기간을 지적했습니다. 토트넘은 2007에서 2008 시즌 리그컵에서 우승한 뒤로 한 번도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리그 우승은 1960에서 1961 시즌, FA컵 우승은 1990에서 1991 시즌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손흥민, 해리 케인, 델리 알리, 크리스티안 에릭센으로 이루어진 데스크 라인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에도 토트넘은 리그 2위, 리그컵 준우승, UEFA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이 최고 성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뉴스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매체는 키스의 발언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트로피를 들어 올릴 진정한 기회를 갖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리그컵 8강에 진출했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4강 진출을 두고 맞붙게 되었습니다. 또한 UEFA 유로파리그에서도 4경기 중 3경기를 승리하며 우승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체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우승을 위해서는 팀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또한 우승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쳐왔습니다. 그는 지난 8월 보통 두 번째 시즌에 우승을 한다. 첫 시즌은 원칙을 세우고 기틀을 다지는 시기이며 두 번째 시즌에 뭔가를 얻어낸다라고 자부했습니다. 아스날전 패배 이후에도 그는 내 말을 정정하겠다. 난 보통 우승을 하지 않는다. 2년 차에는 항상 우승한다. 믿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라며 우승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드러냈습니다.